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1차 오일 스테인을 칠했는데요. 오늘은 2차 오일 스테인을 칠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천장 부분을 일단은 한번 샌딩을 해주려고 합니다. 천장이라서 약간 오일 스테인이 고르게 안 묻혔는데요. 오늘은 롤러를 이용해서 좀 칠하려고 합니다. 롤러를 이용해서 칠하면 균일하게 도장이 됩니다. 그래서 롤러로 칠할 수 있는 부분, 저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붓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 외 부분은 롤러를 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측면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이제 말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정말 날씨가 오랜만에 해가 나는 제대로 된 날씨인데요. 지금 완전히 말라서 이 부분도 약간 거친 면이 있고요. 해서 부드럽게 샌딩을 해주고 도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역시 샌딩을 하고 도장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량은 적진 않은데요. 샌딩하고 도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도장 전에는 100번 방으로 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친 면이 있고요. 또 오일 스테인을 바르고 나면은 안에서 목재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거칠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도장 전에 거친 면을 한번 샌딩을 해주고 도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측면 같은 경우는 일이 많으면 사실은 샌딩을 안 해줘도 됩니다. 저는 가볍게 한번 샌딩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 텐마루 같은 경우는 반드시 1차 도장 후에 샌딩을 해줘야 됩니다. 더 부드럽게 해줘서 그 다음에 2차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거칠거든요. 자, 샌딩을 할 때 1차 도장 전에는 100번 방으로 했지만 2차 도장 전에는 400번 이상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00번 방이 있습니다. 아주 곱게 샌딩이 됩니다. 이번 여름 공사에서 가장 힘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샌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도장 직전에 2차 샌딩을 했습니다. 확실히 원형 샌드가 훨씬 잘 갈리고요. 작업도 편합니다. 잘 갈리니까 빨리 일을 할 수가 있고 가볍기 때문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각 샌드는 이렇게 각진 부분이나 구석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 도움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원형 샌드보다 덜 잘 갈린다는 것. 작업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각보다는 원형을 쓰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윗면도 한번 샌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측면 샌딩을 해줬습니다. 측면을 보면 지금 훨씬 부드러운데요. 여기는 320번으로 샌딩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100번 방으로 1차 샌딩한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여기는 100번 방을 하고 2차 샌딩을 안 해도 측면이라서 되는데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차 샌딩 했습니다. 또 윗부분은 돌출된 부분만 2차 샌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텐마루는 600번 방으로 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부드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원목 제품들 수준으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제 2차 본덱스 오일 스테인 로맨틱 화이트를 도장하는 일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오일 스테인을 다 발랐는데요. 근데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제가 결과물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후네요. 벌써 도장을 마감하고 한 20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색을 보면
예, 훨씬 건물색과 조화롭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훨씬 느낌이 좋네요. 곰팡이 핀 부분은 물론 다 제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측면 같은 경우는 거의 20시간 정도 되니까 말랐는데요. 이 넓은 면을 칠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 칠한 부분과 좀 뒤에 칠한 부분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밤에 칠한 부분이 요 선 밑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약간 마르기는 뭐 거의 말랐는데 아마 칠이 조금 덜 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균일하게 도장이 된 것은 롤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붓을 사용했으면 붓의 터치감이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밑부분이 약간 덜 칠해진 것 같아요. 윗부분은 훨씬 균일하게 칠해졌는데요. 이 부분이 어제 밤에 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잘 안 보이는 데 칠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텐마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난한데요. 이게 입배라는 목재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방부목인데요. 제가 샌딩을 할 때도 보면은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잘 머금지 않는 그런 목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도장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제가 600번 방으로 한번 샌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긴 한데요. 약간 거칠게 일어난 부분이 밤사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볍게 아주 높은 그 사포, 숫자의 사포를 가지고 한번 샌딩 해주고 도장을 할 수도 있고요. 도장을 할지 이대로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부분은 아주 균일하게 도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롤러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페인트가 스테인이 잘 안 붙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옅은 색을 띠고 있고요. 또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위에다가 강목을 하나씩 더 뜯기 때문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잘 도장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제가 두 번 다시 도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인데요. 왜냐하면 사다리도 높게 올라가야 되고요. 어떤 굴곡이 있는 부분은 도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샌딩도 윗면과 측면은 320번 방으로 샌딩을 했고요. 여기 텐마루 같은 경우는 600번 방으로 샌딩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스테인을 도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저렇게 윗부분에 공사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페인트도 많이 떨어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목재 외장재를 집에 두를 때는 나중에 보수 작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측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요. 천장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목재 사이딩이 외부에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꼬망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앞마당 외벽 목재 외장재의 2차 도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